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일 도쿄에서 211명, 카나가와 81명, 사이타마 42명, 치바 33명, 오사카 74명, 아이치 18명, 후쿠오카 3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406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11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카나가와 오키나와에서 각각 2명, 도쿄, 아이치, 시가, 후쿠오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335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34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1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1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2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9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7명으로 전체의 51%, 40대에서 50대는 총 60명으로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11명 중 가정 내 감염이 43명, 시설 내 감염이 15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9명, 직장 내 감염이 7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 여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27명, 입원 환자는 57명 줄어든 133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1,339명, 누적 사망자 수는 365명이 되었습니다. 3일 21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된 도쿄에서는 도의 모니터링 회의가 열렸습니다. 新規陽性者数は減少傾向にはあるものの、その速度は緩やかであること、感染者数の再増加に厳重な警戒が必要な状況であること。 일주일간의 신규 감염자 수 평균은 지난주 225.4명에서 183.1명으로 감소하였고 중증자 수도 31명에서 29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는 보이고 있지만 감염 상황과 의료 제공 체제 모두 경계 수준으로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카토우생노동상은 참여연 예산위원회에서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제의 정비를 추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참여연 예산위원회의 폐해중 심사에서 입헌민주당의 이시바시 미치히로 씨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한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와 유행기까지 1개월여 남았지만 책임을 갖고 대책을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카토우생노동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의심의 경우 기본은 진료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전문 외래에서 검사를 하는 순서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말 대응할 수 없다. 진료 과목별로 전문성도 있으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대응하겠다라며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제 정비를 추진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정부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감염 대책의 실시 후에 쇼핑 등에서의 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 리스크를 제로로 할 수 없을진 모르지만 사회 경제를 돌리며 컨트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소비 진작책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지원하는 고투 이트에 대해서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4일 분과회를 열어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고투 이트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사용할 수 있는 구매 금액의 25% 정도가 추가되는 식사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이치현, 오사카부 등 33개의 지자체에서 실시가 결정되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4일에 정부 분과회를 열어 최근 감염 상황 분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식사권을 발행하는 사업의 시작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고투 트래블에서 시설이나 식당, 교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 사업과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해서도 의제로 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니시무라 씨는 고투 트래블의 대상에 도쿄 발차기 여행의 추가에 대해서 도쿄도가 이달 15일까지도 도해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어 도와 조정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진영이 본격적으로 포스트아베 레이스에 돌입하였습니다.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3일 아베노믹스의 마이너스 측면을 지적하였습니다. 所得の格差が、教育の格差をこの生み、そして教育の格差が、所得の格差を再生産する、負のスパイラルも日本の社会において始まっている。
아베노믹스의 마이너스 측면을 지적한 것은 예전 외무상을 지냈던 아베 정권의 중추였던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입니다. 아베 노선을 계속해서 이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一つの政策、10年、20年、同じ政策で通用するほど世の中は甘くはない政策を発展させる、補足をする、充実をさせる、こういった姿勢は絶えず重要なのではないか。 아베 총리와 정치적 거리를 두어온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1일 회견에서 경제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経済的に株も上がった、企業の利益も上がった。しかし国民の所得は豊かになっただろうか。地方は豊かになっただろうか。中小企業は豊かになっただろうか。変えるべきものは変えるというのはこれは当然のことではないかと。 또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회견에서 아베 정권을 계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 私自身はアベノミクスというものをしっかりと責任を持って引き継いでさらに前に進めていきたい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새 진영이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오늘 경제정책의 대립축이 보였습니다. 매우 유력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스가 씨의 아베노믹스 계속에 안심감을 얻은 것은 투자가입니다. 3일 니케이 평균 주가는 약 6개월 반 만에 코로나19에 의한 급락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입니다. 2012년에 8,000엔까지 떨어진 주가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에 상승세로 2018년 10월에는 버블 붕괴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킨 것은 쿠로다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로 이로 인해 엔화의 약세가 진행되고 기업의 실적은 회복하였습니다. 全国津々浦々一人でも多くの皆さんにアベノミクスの果実の味を味わって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하지만 주가 상승과 달리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정권 출범 이후 7년간 일자리는 465만 명 이상 늘어났지만 75%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스가 씨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할지, 키시다 씨는 중산층을 풍족하게 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임금 인상을 해도 잘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시바 씨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였지만 지방 인구는 감소로 피폐하고 있다. 그것을 역전시키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가 살부치기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베노믹스의 계속과 수정으로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총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2일에서 3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2차 아베 정권의 7년 8개월의 실적 평가를 물은 결과 매우 평가한다의 17%와 어느 정도 평가한다의 54%를 합쳐서 71%가 평가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별로 19%와 전혀 9%를 합쳐 28%가 답하였습니다. 제1차 아베 정권 시 아베 총리가 사임 발표 후인 2007년 9월의 같은 질문에서는 평가한다가 37%, 평가하지 않는다가 60%로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아베 정권의 정책 중 평가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외교 안보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경제 24%, 사회보장 14%, 헌법 개정은 5% 순이었으며 평가하는 정책이 없다는 22%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 대응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발휘했다가 41%로 발휘하지 않았다의 49%를 조금 밑도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모리토모, 카케, 벚꽃을 보는 모임 등 의혹들에 대한 아베 정권의 신뢰감은 커졌다가 18%, 낮아졌다가 2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변하지 않았다는 59%였습니다. 한편 포스트 아베에 적합한 인물에 대한 질문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38%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25%를 처음으로 넘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키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5%로 세 후보 중 가장 낮았습니다. 아베 정권의 노선을 잇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잇는 것이 좋다가 45%로 잇지 않는 것이 좋다의 42%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 총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리더십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공정함과 성실함이 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정책이나 이념은 15%, 조정 능력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중의원의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중의원 해산 총선거를 하는 것이 언제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중이 좋다가 23%, 내년이 좋다가 68%로 조기 해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40%로 지난 조사보다 10%포인트 상승하였으며 합류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입헌민주당은 3%로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감소,
국민민주당은 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명당 2%, 공산당 3%, 일본 유신의 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도의 코이케 지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모리 회장과 회담하였습니다. 회담에서 두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1년 연기가 된 대회를 실현시킨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회담 후 코이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단에게 1년 연기된 대회 명칭은 2020 그대로이다. 함께 노력하고 실현해가겠다는 인식을 다시 공유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에 대해서 국가, 도쿄,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을 검토하는 첫 회의가 4일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연기한다. 내년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도 구상에 대해서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하는 제도적 방안이 오사카시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가 되는 주민투표 실시가 정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사카도 구상에 대해 구획 나누기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오사카부와 시의 양의회에서 심의되어 왔습니다. 오사카부에서는 지난달 28일 제도안을 가결하였으며 오사카시에서도 이달 3일 유신과 공명의 찬성으로 제도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정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오사카부에서는 지난달 28일 제도안을 가결하였으며 오사카시에서도 이달 3일 유신과 공명의 찬성으로 제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정식으로 정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다음 달 12일 고시, 11월 1일에 투개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이 악화될 경우 투표일을 연기하는 수년 투표의 적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니세프가 3일 선진신흥 38개국의 아이의 행복도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표하였으며 그중 일본의 아이는 생활만족도의 낮음, 자살률의 높음으로써 정신적 행복도가 37위로 최저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체 건강에서는 1위,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풍부하다고 나타났지만 따돌림이나 가정 내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교육평론가 오기 나오키 씨는 일본의 학교 현장을 왕따지옥이라고 표현하며 편차치 편중으로 인한 수험 경쟁 과열도 포함하여 아이의 자기 긍정감이 낮고 행복감이 자라지 않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